안녕하세요, 영통 베이플러스 신석훈입니다.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기 때문에 일단 카시트를 준비할 예정이신 분들도 그렇고 카시트를 갖고 계신 분들도 꼭 영상 끝까지 잘 봐주세요. 일단은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봤을 때 어떤 처리 방법을 아셨으면 좋겠는 게 아니라 꼭 카시트는 사고가 발생하면 경미한 사고일지라도 절대로 재사용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 구독자 1000명일 때 카시트 집어 던지는 영상을 저희 찍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영상에서 전달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한 번 충격을 받았을 때는 버틸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 카시트는 아이의 안전을, 목숨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안전용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더더욱이 중고 카시트를 꺼려하고 좀 자제하려는 게, 혹시 이 카시트에 결함이 있거나 이런 경우, 혹은 잘 관리가 안 된 카시트의 경우에는 아이의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꼭 카시트가 사고 경험이 있다면 절대로 재사용하지 말고 폐기 부탁드리고요. 보고 계신가요? 사고 경험이 있는 고객님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제가 응대를 해봤다고 좀 자부하는데요. 경험을 좀 공유해보면 방문해주신 고객님께서 굉장히 카시트를 디테일한 것까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가 보다 이랬었는데, 사고가 발생을 해가지고 카시트를 대물배상권으로 해서 비용적으로 청구를 받았고, 그걸로 이제 카시트를 구매하는데 그거에 더 얹혀서 더 좋은 카시트를 보러 왔고, 그래서 더 꼼꼼하게 본다 이런 분이 있었는데요. 근데 대부분 약간 이런 경향을 보여주셨어요. 아이가 안 타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그래도 카시트 쓰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당연히 카시트 폐기하고 보상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고객님들은 본인이 구매했던 카시트보다 더 높은 브랜드의 카시트를 구매하시려는 경향이 좀 있으셨고요. 그리고 아이가 타 있는 상태에서 사고를 경험하신 분들은 좀 신뢰가 쌓였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브랜드 카시트를 그대로 구매하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좀 그 고객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도 좀 많았었어요. 카시트가 사고가 나가지고 버리고 본인 돈 주고 새로 구매하러 오신 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빨리 되돌려보내가지고 빨리 지금 접수하시라, 아직 늦지 않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주쯤에 와서 돌려받았던 보상금, 그걸로 구매를 하셨던 분, 그분도 좀 에피소드가 기억에 남네요. 카시트는 사고가 나게 되면 두 가지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카시트 브랜드사를 통해서 보상을 받거나 보험사를 통해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카시트 브랜드가 정당한 방법으로만 카시트를 구매를 하셨다면 5년간의 카시트 무상 교환 서비스 혹은 사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사고 상황에 따라서나 혹은 카시트 브랜드사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이 끝나면은 구매하신 카시트 브랜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거나, 혹은 운행 중이신 차량의 보험 특약이나 약관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카시트 본사 통해서 보상을 받는 방법입니다. 정품 등록이 되어 있거나 회원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카시트 회사 측으로 접수를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사 측에 들어가 보시면 카시트 보상 서비스 페이지들이 모든 카시트 브랜드가 갖고 있습니다. 보통 카시트 브랜드사에 접수를 하게 되면은 제품 정품 등록, 시리얼 넘버 같은 거를 받고 사고 처리 상황에 대한 서류를 카시트 쪽에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서류 작업 후에 카시트 브랜드사 쪽에서 새 상품으로 보내주거나 혹은 공식 쇼핑몰에 포인트를 드리는 방법으로 해서 대부분 카시트를 다시금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보통 카시트 브랜드사에서도 그렇고 보험사 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꼭 일방적인 사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사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보험사 쪽에게 필요한 서류나 자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처리가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상대방 보험사 쪽이나 상대방 측한테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카시트 모든 처리는 사고 처리 중일 때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 두 번째 방법은 보험사를 통해서 보상을 받는 방법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험사가 사고 규모에 따라서 이 보상해주는 그 규모가 달라지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차, 그러니까 차 구매 비용의 뭐 20% 이상의 수리비가 청구된 사고에서만 뭐 카시트도 포함이 된다던가, 아니면 뭐 수리비가 200만 원 이상 청구됐거나, 보험사나 카시트 브랜드사마다 막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신석훈 개인적인 팁을 좀 넣어드리면, 구매하신 지 얼마 안 된 카시트일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받으시든지 간에, 뭐 보험사 쪽이든 카시트 쪽으로든 다 웬만하면 수월하게 처리가 될 텐데, 보통 보험사 쪽으로 처리가 될 때는 이 카시트도 중고가로 처리가 된다던가 이 감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보험사마다 다르고 특약 따라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연식이 된 카시트일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카시트 본사 쪽으로 좀 처리를 보시면은 새 카시트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어서 좀 더 좋은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오늘 카시트 보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본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절대로
사고 경험 있는 카시트는 재사용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귀찮다고 본인 돈 들어간다고 안 하시지 마시고 다 보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꼭 새 카시트로 교환을 해달라 라는 게 가장 큰 취지고요.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는 카시트 대충 볼 수는 없겠죠.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재사용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사꾼, 타고난 카시트는 어떻게 알아보나요? 검수를 맡겨보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거 있죠. 이제 카시트 내부를 이렇게 열어봤을 때 바구니 카시트가 그게 되게 쉬워요. EPS, 스티로폼 있죠. 그거 상태를 확인해 주는 게 일단 제일 좋고요. 스티로폼이 이렇게 깨져 있거나 이런 게 없는가, 혹은 사고 경험이 나면 카시트들이 막 흔들리기 때문에 막 흠집이 나 있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걸 한번 봐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중고로 판 사람 없겠죠? 중고 카시트 철컹철컹